이제 어떤 경우는 친인척한테 그죠? 이렇게 좀 그런 거래들이 이제 제3자 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투명한 거래가 아니다,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보면 되죠. 이제 재산, 암스트랭스 그죠? 암스랭스 트랜잭션은 이제 아주 공정한 거래다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계약서에 보게 되면 그죠? 막인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리스트릭션도 있다. 또 사실상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우리가 모디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감점에 의미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MPT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할 정도 한가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점이 의미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absolute gift냐, 조건이 없는 증여냐, 조건이 있는 증여냐, 이제 부분에 대해서 또 적고 있고, 따라서 이 조건부냐, 조건이 없는 내용냐,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죠. 결론은 이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그죠? 그럴 것 같다, 판치할 것 같다. 에드워드가 가든을 그죠? 조건이 없는 무조건 증여로 제공한 게 아니다. 그죠? 여기서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어그리먼트에 대한 모디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결론은 이제 나름대로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에드워드 자체가 charitable trust로 한 것이냐, 이제 문제죠. 무엇이냐? 공익재단 형태로 했느냐라고 봐야 되겠죠. 공익재단 형태로 했다 그러면 뭘까요? 아까처럼 검찰이라든지 이런 제3자에 대한 우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거죠. 조건부로. 따라서 우리가 여기선 계약서 내용을 봐서는 공익자단 성격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 사람들 이건 적었는데, 이거는 또 감점 요인이죠. 이것은 적으면 안 돼요. 그리고 콘클루전 적고,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more likely than not, 그죠? 아마도 그럴 것이다. 가든은 트러스트 아마도 증여로 이전한 것이다. 그리고 계약보다는 계약의 전체 내용을 봐서는 자 우리가 non commercial transaction이다. 자 우리가 대가가 부족한 것이다. 아까 이건 대가라는 건 이런 경우 뭘까요? 사실상 운영과 관련된 문제죠. 운영을 대학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게 대가에 속하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대가 부족한 non-commercial transaction 이제 결론을 냈는데, 또 조건부에 의한 증여다. 무조건적인 증여가 아니다. 그렇죠? 계약령을 봐서는. 또 에드워드와 가든을 우리가 등기 이전시킨 것은 우리가 공익재단 성격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또 이게 이렇게 계속 이런 것만 적어요. 사실 필요 없는 내용인데. 하여튼 그 중에서도 좀 월등하게 낫다고 이제 답안을 적었는데, 이렇게 흠결사항이 많은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반만 적어도 그냥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인트로덕션, 가볍게 인트로덕션을 적었죠. 인트로덕션 적고, 주로 이제 첫 번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질문이 뭔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legal analysis요. discussion legal analysis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이 뭐냐, 증여라는 게 뭐냐 하는 우리가 내용들을 여기다 쭉 설명을 하고 다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와 캠퍼 사이에, 대학 사이에 관계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냐. 자, 증여의한 이전이라는 것, 이전이 계약법보다 당사자들이 비상업적인 거래를 통해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앞에 나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가에 대한 구성 요건을 얘기하고 이 사항에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해야 되겠죠. 애플리케이션 하고 그래서 대가를 주고 이제 받고 이제 한 거니까 소위 캠퍼스 빌딩에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명명하도록 이제 계약을 맺은 거니까 사실상은 이제 무조건 조건이 없는 것보다는 조건이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겠죠. 양도. 그래서 마겐도 돼 있고 또 네고시에이션도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얘기했던 agreed confirm, benefit suffer, agreed to suffer burden 이런 것들이 대가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 같이 가되려고 명령해도 한 거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적을 때, 자, additionally meaning, 이죠? additional meaning are.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이 MPT라는 걸 쓰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피고가 혹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중간중간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반박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써요? 예? 양은 어느 정도? 보통 이제 한 5페이지 정도 되는데 보통 3페이지 반 정도면 그냥 패스인데 이제 많이 쓰면 4페이지 많이 쓴 사람들은 5페이지까지 쓸 수 있는데 빨리 읽어야 되겠죠? 대신 이제 대법원의 이제 판례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판시 내용들 이제 우리가 쭉 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그 룰들을 가능하면 이제 장황하게 좀 베껴 써요. 룰들을 베껴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팩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대입시키면 돼. 대입시켜서 우리가 그리고 결론 내리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은 뭘 잘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모범 답안에 도왔냐면 여기 보게 되면 민이라는 게 또 이제 뭐라고 되지는 상대방에 대한 우리가 주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또 뭐랄까? 또 이렇게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뭘까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또 여기 우리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나머지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이런 게 중요하죠. 여기 지금 쓴 것들이 뭘까요? 다 이제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받아가지고 반격할 것이죠. 자, 여기서 뭘까요? 자, 민의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해요? 자, 그 계약서 자체가 묵시적으로, 저 뭘까요? 그 제한과 조건과, 제한 목적을, 수탁자가, 그죠? 받는 조건에 된 것이다. 또, 그리고, 어그리먼트를 사이닝하고, 결국은 뭘까요? 수탁자인 대학이, 그렇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냐? 법원에서 뭘까요? 콜린스에 관련된 법원에서 뭘까요? 자, 여기서 무슨 약속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은 적절하다. 그렇죠? 개량하기 힘들지만 따라서 우리가 계약에 의한 우리가 양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죠. 중간에
누가요? 히어 앞에 LD인가요? 사선으로 적혀있는 여기요? 아이디. 아이디인가요? 아이디라는 건 이제 지금 이 사람도 잘못 적었어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여기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여기서 보게 되면 콜린스 나오죠? 콜린스? 그죠? 콜린스 나오잖아요. 콜린스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사건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건을 인용했는데 같은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밑에 콜린스를 다시 인용할 때는 아이디 적으면 돼요. 아이디. 요거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돼. 같은 페이지에 그때 아이디가 들어가거든. 똑같이 콜린스 계속 적는 것보다는 아이디를 적어서 요 콜린스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인용한다는 뜻인데 지금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페이지를 무시하고 이렇게 아이디를 적으니까 잘못된 거죠. 지금 아이디로 되어 있죠. 다 잘못된 거예요.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시험관들도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여와 형태였느냐, 그죠? 증여의 형태였느냐, 이제 그것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오히려 조건을 뭐 이 소위 증여라는 것은 뭐 조건부 부분, 그 다음에 조건이 없는 것, 혹은 트레이서블 트러스트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한번 따져보는 거죠. 따져보고 결론을 내린다.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트레이서블 트러스트 있죠. 첫 번에. 그 다음에 이제 absolute, 혹은 non-absolute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고 컨클루전 내는데 이 두 가지 답안에서 이제 흠결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리 우리가 스탠딩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의 당사자는 아니니까 적격이 아니죠. 민이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차피 판례에서 세 번째 판례에서 스탠딩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좀 스탠딩에 대해서 그래도 한 반 패러그래프 정도는 한번 명기를 해두게 되면 100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맞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스킵해버렸어요. 두 사람 다 안에 조금만 쓰다 말았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에 좀 흠결사항이에요. 교수님, 그 저번에 메모랜덤 첫 번째에서 네. 저희 어플리컨트한테 요청한 사람이 그 요청한 사람이 그런 말씀. 안녕히 계세요. 예,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